예,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5년 12월 4일 목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길이었는데요. 장 초반 2시간 반 정도는 하락 수급에 의해서 하락장이 연출되었다가 제법 많이 밀릴 것처럼 자세를 취하다가 역시나 위클리 옵션 만길의 특징인 개인 양매수화가 진행되면서 어, 말아 올리기 시작했고, 후반부에는 외국인들이 콜옵션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크게 꼬리를 달면서 마감했습니다. 중간에 지지를 받았을 때는 수급이 약화되던 것이 멈춘 현상이 나타나면서 위클리 옵션 만기 수급이 개선되기 시작했었죠.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되는지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수요일 나스닥은 0.17% 상승했습니다. 11월 ADP 민간 고용이 전월비 3.2만 개 감소하며 전망치인 4만 명 증가를 큰 폭으로 하회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가며 마이크로소프트발 AI 매출 우려로 시작한 증시 하락분을 다 끌어올린 채 마감했습니다. 야간 선물도 강보합으로 전환돼서 마감했고요. 이때 외국인 선물은 298억 매도, 미니 선물도 244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오늘 선물은 0.12% 하락 출발한 뒤 오전장에 1.51%까지 하락했다가 오후장에 외국인의 위클리 옵션, 콜옵션 영향으로 다 말아 올리며 0.17% 하락 마감했습니다. 12월 미국 기준금리 전망은 목요일 20시 기준으로 동결이 11%, 인하가 89% 잡히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12월에 1회, 내년에 4월, 7월 정도로 2회로 전망되고 있으나 이번 FOMC 회의에서 이런 전망이 바뀔지 주목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매파적 인하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12월 3일 블록딜 옵션 거래 대금은 콜옵션에서 530억, 풋옵션에서 157억이 발생했는데 주로 콜옵션 매도, 외국인 입장에서 콜옵션 매도와 풋옵션 매수 조합으로 늘어났던 것을 어제 언급드렸었죠. 12월 4일 주요 블록딜 옵션을 추정해보면요. 1월물은 600콜, 요거 11월 3일이니까 자, 12월 4일 1월물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조금씩 거래되었습니다. 3월물은 청산을 포함한 570콜, 565콜, 570풋, 청산을 포함한 565풋 등에서 거래됐고요. 12월물은 570콜, 570풋 등에서 거래되면서 다소 소강 상태로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ADC 기반 항암제 개발업체인 에임드 바이오가 신규 상장했는데요. 공모가 대비 300% 상승한 44,000원으로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에임드 바이오는 2018년 삼성 서울병원에서 스핀오프해서 설립했고 2023년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공동 출자한 삼성 라이프사이언스 펀드의 국내 첫 투자 사례로서 관심받았습니다. 상장 첫날 따따상을 달성하며 시가총액이 공모가 기준 시총 대비 4배인 2조 8,229억 원으로 코스닥 19위에 바로 올라섰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인데요. 이건 라이브 방송 때 다뤘던 내용들과 정회원 파생반 텔레그램에 시시각각 올려드렸던 내용을 정리 요약하고 보충할 내용을 보충한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수급의 우선순위로는 당연히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니 기본적으로 위클리 옵션 개인 수급을 살펴야겠죠. 언제 양매수 균형이 만들어지는지 봐야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전장에는 대체로 개인들이 위클리 콜옵션에 몰렸는데 점심시간 때부터 서서히 전환되더니 양매수 균형을 결국에는 만들어내면서 끝이 났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 비차익을 오전에 중요하게 봤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주 타겟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얼마나 언제 진정시키고 더 확대시킬지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오전장에는 개인 위클리 콜 매수 중심으로 하락하다가 파생반 1차 지지로 잡아들인 제가 늘 8시 41분에서 42분 사이 정도에 당일에 저항과 지지 라인을 옵션 가격의 계산법으로
일단 어느 정도 지정해 드리는데, 오늘은 이 563자리가 1차 지지로서 잡아드린 자리였고요. 실제로는 순간적인 언더 물량에 의해서 562.65에서 자리를 잡고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면서 이 자리를 잡아드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565.8의 저항 역할을 하는 자리를 잡아드리긴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차례, 두 차례 밀리더니 결국에는 1시 넘어가면서 돌파가 나오고, 이제 돌파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되었죠. 돌파의 대응을 반드시 했어야 되고요. 수급은 많이 개선되면서 개인들이 위클리 옵션에서 콜옵션 우위에서 양매수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생반에는 이 565.8이라는 라인도 점심시간 때 업데이트를 해드렸던 거고요. 오전에. 그래서 그 자리를 두 차례 정도 찍었고, 점심시간 넘어가면서 이제 돌파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로 잡아드렸던 파생반 1차 지지 자리로 잡아드렸던 563 부근에서 돌리기 시작한 뒤 오후장에 천천히 수급이 개선되면서 위클리 옵션 특유의 제한적인 장세가 연출되었고, 막판에는 외국인이 567.5 위클리 콜 개인 물량을 다 잡아먹으면서 끝까지 땡겼죠. 이게 3시 5분 때였습니다. 막판 3시 5분 이후에는 한 2, 3분 만에 확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잡아먹으면서 끝까지 땡겼고, 결국 월요일에 들어왔던 자신들의 위클리 콜옵션 555와 560의 수익을 3배 가까이 극대화시킨 채 끝이 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들의 외가 위클리 콜옵션은 최대한 살려주지 않으며 자신들의 내가 위클리 콜을 살리는 최적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과정이죠. 외국인들은 자신들은 저기 이미 가치를 크게 갖고 있는 내재 가치가 큰 내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작은 하락 반응에 별로 빠지지 않습니다.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슬쩍 뺐다가 다시 살리기만 하면 자신들의 그 옵션의 가치는 계속 유지될 수가 있죠. 반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가 콜옵션은 이 후반부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상승하다가 살짝 눌리기만 해도 옵션의 기대 가치는 쭉쭉 빠지죠. 그래서 올라오다가도 죽고 올라오다가도 죽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고 해도 옵션은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으로 계속 반복했었죠. 그러면 자신들의 내가콜만 살리고 개인들의 외가콜은 죽이는 최적의 움직임이 발생한 겁니다. 나는 살고 남은 죽인다라는 움직임이 나타났던 거죠. 전쟁터니까 철저하게 그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후반부에 환매수가 되면서 축소 마감했고,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전장에만 매도가 집중되고 점심시간 이후로는 더 이상 매도가 되지 않으면서 반등했습니다. 점심시간 이후로는 이 더 이상 매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되게 중요했던 건데요. 프로그램 비차익이 누르지 않으면 반등한다라는 시장의 움직임은 아침부터 파악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페이크 봉 이런 것들을 반복했었는데 이때마다 프로그램은 매도를 물론 여기 초반 빼고요. 프로그램은 매도를 잠시 멈춰 왔었습니다. 멈출 때마다 반등을 시도했던 거죠. 여기 볼밴도 막히기도 했고, 오늘 하루 종일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멈출 때마다 반등을 시도했는데 12월 들어 다시 80조 원을 넘긴 예탁금의 힘이 나타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 대기자금의 방어 역할이 충분히 하락하니까 자꾸만 들어와 주는 거죠. 그러니까 멈추기만 해도 반등으로 넘어간 겁니다. 원래는 이 정도 속도면은 멈췄다가 다시 매도를 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 같고요. 만약 오늘이 금요일이었다면 아마 프로그램은 1조 원대 중반까지 매도가 확대되면서 계단식으로 원웨이 하락장을 만들기가 더 쉬웠을 겁니다. 물론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더라도 이렇게 원웨이성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확률이 낮죠. 위클리 옵션 만기일 종료 이후 다음 위클리 옵션물로 콜옵션을 40억 이상 사들이는 외국인의 패턴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자, 위클리 콜옵션 보면 월요일 걸로 외국인들이 종가에 또 이렇게 40억대, 43억 매수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개인들도 함께 동시간대에 14억가량 들어와 주면서 실제 베팅 에너지는 43 외국인 매수와 개인의 14억 매수를 뺀 29억, 즉 약 30억 정도의 힘으로만 보면서 해당 콜옵션이 언제 청산되는지, 자, 해당 콜옵션은 해당 외국인 매수 위클리 콜옵션, 외국인이 매수한 위클리 콜옵션이 언제 청산되는지, 청산이 안 되면 그걸 보유하면서 오늘 만기물처럼 결제까지 끌고 가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내마녀의 날 월물 포지션은 외국인은 기존 하방에서 하방 축소로 점점 중립화 진행 중이었으나 오늘은 하방을 늘리면서 아직은 하방 우세 상태입니다. 개인은 상방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개인 미결이 70%대로 상방 우세인 것을 아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하방이고요. 선물 매도가 강했습니다. 그나마 오늘은 좀 줄어들었죠.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현물을 던지며 누를 가능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며 하이닉스 선물로는 매도로 해지해둔 상태로 추정됩니다. 물론 오늘은 좀 축소했더라고요. 상황이 안 된다면 코스피 선물 매도를 대거 롤오버 할 텐데 아직까지는 평년 평균보다는 스프레드 롤오버 거래가 크게 나오지 않아 매도 포지션을 쥔 쪽에서는 아직 12월물에서 승부를 좀 더 볼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FMC가 우리 내마녀의 날 시작하기 전에 결과가 나옵니다. 목요일이 되는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혹시나 매파적 인하가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단 12시 40분 기점으로 롤오버가 살짝 늘어나긴 했는데요. 그 뒤부터 시장은 반등의 폭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매도 포지션을 3월로 넘기는 물량이 조금 더 나오니까 그때부터 돌파가 나왔습니다. 일봉상 빗각을 지지했죠. 자, 일봉상 현재 위에서 내려오는 요 빗각을 지지했고 아래서 올라오는 빗각도 지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무난한 상태가 됐는데요. 아직 이탈이 없기 때문에 시장은 흐름을 살려나갈 수는 있으나 갭으로 이 지지받았던 최근 단기 매물대인 563에서 565의 두터운 방어력, 자, 이 자리를 갭으로 이탈해서 출발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기준으로는 그 자리를 이탈해서 출발하려면 500, 물론 57포인트 언더에서 출발해야 되지만 조금 그건 이제 공격적으로만 보수적으로만 봐도 다음날 이탈 자리는 한 561 정도면 이탈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561 정도 밑에서 561 언더에서 출발하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갭을 그 자리를 매물대를 지키지 못하고 자, 이 매물대 563에서 565 매물대 밑에서 저항 역할을 하면서 출발하기 때문에 밀릴 가능성이 높죠. 반대로 563, 565 위에서 딛고 시작하면 이 매물들은 단기적으로 지지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다시 살려둘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4주 연속 11월 달에 금요일마다 약세장이 나왔는데요. 내일 금요일에 그 약세장 흐름을 과연 깰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관심 갖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파생반, 정규반 텔레그램의 일부 3컷, 오늘 하루 종일 언급드렸던 내용 중에 일부 3컷 정도만 살펴보면서 오늘 복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시 46분부터 올려드린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트레이딩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현재 영상의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텔레그램 상단방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 구독하신 분들도 텔레그램 구독자 방과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 초대 받으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검색해서 나오지 않으니까 따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자, 먼저 8시 46분
시가봉은 음봉이었죠. 그게 기준 음봉 역할을 할지 주목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여기였죠. 자, 시가봉은 음봉이었고요. 결국에는 기준 음봉 역할을 일단은 해줬습니다. 외국인 선물이 야간에 매도, 미니 선물 매도, 콜옵션도 매도, 어제는 블록딜 콜옵션 매도도 많았죠. 차후에 불안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8시 55분 외국인은 전일까지 들어갔던 위클리 콜을 일부 청산하고 있지만 월요일 종가에 들어온 위클리 콜 555에서 560 사이의 물량은 호가가 없어서 청산 없이 홀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끝까지 좋은 가격의 결제를 시도하면서 말아 올리게 됐던 거죠. 9시 1분에는 받아주는 힘도 있으나 매도 쪽 힘이 우세하면서 첫 분봉은 기준 음봉을 할 가능성이 높았고 있고 기준봉을 지키는지 여부에 주목하면서 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 자체는 하방이었습니다. 초반에는 그 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 만든 거는 프로그램 비차익이 순간적으로 2천억을 돌파했었던 거고요. 9시 3분에는 SK 하이닉스가 계속 갭 저항에 막혀 있었고 오랜 기간 돌파를 해내지 못하면 결국 밑으로 쏟아내기가 쉬운데 프로그램마저도 매도 타겟으로 삼고 있고 금융투자는 최근 선물 매도를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계속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인덱스 성향을 가진 종목 두 종목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에 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프로그램 매도는 SK 하이닉스가 주 타겟이었고요. 자, 그러면서 9시 4분에 순간적으로 터닝하려고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제가 보통 기술적으로는 얘 음봉 덮어냈으니까 돌파로 보는 게 맞는데 바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바로 이 수급이 뭔지 언급을 드렸는데 수급이 동반이 되지 않았다. 이게 힘이 과연 실린 것인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바로 드렸습니다. 텔레그램에도 바로 적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수급 동반이 그리 세지 않은 양봉이 출현했다. 무슨 말이에요? 페이크봉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역V턴일 가능성을 보면서 봐야 되겠죠. 힘이 안 실렸으니까 순간적으로 호가 공백에 의해서 시총에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돈이 과연 힘이 실린 건지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온 건지를 파악했는데 그리 세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이고 페이크일 수 있다. 9시 5분에는 반발 매수 심리가 나스닥 선물 분봉과 만난 형태로 위로 땡기는 수급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위로 계속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9시 7분에 프로그램 비차익이 3천억 매도 돌파하면서 수직 낙하했고 역시나 제한적으로 레드라인 다시 막히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 음봉과 돌파했지만 다시 돌리는 이 기준 음봉이 만나서 하락장으로 일단 전개가 되는 것이 맞겠죠. 투신 선물은 1천억 매도가 되었던 시기였고요. 9시 9분에는 돈이 따라붙지 않는데 음봉을 순간 덮는 트릭이 나오고 추가 하락했습니다. 반등은 그냥 기술적인 반등 수준이었죠. 그걸 적어드린 거고요. 9시 11분에는 그나마 외국인 선물 매도 강도가 세진 않습니다. 프로그램 중심으로 현물 매도세에 의한 하락이었고요. 시총이 직접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9시 12분에는 개인도 선물을 매수로 가지 않는 상태였고요. 다만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전일까지 풋을 더 많이 샀던 개인들을 반대로 뒤집어서 콜옵션으로 계속 몰아세우면 결국 콜을 녹이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콜을 녹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고요. 9시 16분에는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벌써 4천억을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침에 속도가 빨랐죠. 9시 17분에는 개인들의 위클리 콜옵션 매수 계약 수는 시간 대비 다소 빠르고 많은 편이었습니다. 초반은 약세가 분명했습니다. 그게 전환이 됐던 거죠. 9시 19분에는 563에서 565 매물 라인의 근접 반응을 시작했고요. 그게 19분이면 벌써 여기까지 왔던 거죠. 9시 19분이면 자, 여기 자리 벌써 여기서 근접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끝자락 3단계 해가지고 여기가 1차 지지로 잡아들인 자리였죠. 최근 거래가 많았던 라인이 563, 565 라인이었고 오래된 매물대보다 중요도가 당연히 높겠죠. 9시 21분에는 프로그램 비차익이 매도를 밑으로 때리지 않는 구간에서 분봉은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살짝 멈췄을 때마다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매도를 멈추기만 해도 반등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프로그램 비차익의 움직임을 잘 살펴야 하며 그 대상은 하이닉스가 1순위입니다. 자, 프로그램 비차익의 움직임을 잘 살피는데 여기서 11시 25분 넘어서 멈춰섰죠? 그럼 뭐예요? 아, 매도가 약해질 수 있겠네. 매도가 약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멈추면 반등하는 쪽에 힘이 실릴 수 있겠네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매도의 힘을 빼야 되죠. 반대로 돌아설 준비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의는 계속 해야 되지. 다시 돌아가서 매도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장 초반에 이제 수급이 깨끗한 상태에서 트레이딩을 마치는 것이 데이 트레이딩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컷 위클리 옵션 만기 베팅 포지션 현황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오전부터 수익 구간에서 자, 이 구간을 만들었는데 어차피 외국인들이 이때 양매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제한적인 움직임인데 좀 다소 넓었습니다. 560부터 570 후반까지 외국인들은 수익 구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려가도 더 내려갈 수 있었고 반등해도 더 반등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마지막에는 외국인들이 뭐 콜 쪽으로 이렇게 다시 돌리기도 했지만 그래서 강하게 쳤죠. 어쨌든 외국인들은 제한적인 움직임을 구축을 했지만 다소 넓은 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개인들은 당시에 풋옵션도 외가로 매수를 했죠. 콜옵션이 더 많았던 상황이었고요. 이 상태에서 양매수 균형을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금융투자는 콜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그 콜매도가 많은 것 중에 큰 역할을 했던 거는 외국인들의 콜매수에 반하는, 즉 월요일에 만기가 끝나면서 들어왔던 목요일 위클리 콜옵션 555에서 560 사이에 외국인들은 매수했지만 그걸 금융투자는 콜매도로 받아줬기 때문에 콜매도 포지션이 강했고요. 그 위쪽으로도 콜매도가 많았던 상태였습니다. 10시 30분에는 볼벤 상하단 축소 중에 프로그램 매도와 외국인 선물이 멈춰있는 시간도 나타났는데요. 그게 10시 30분이면 자, 여기죠. 요 반등이라는 겁니다. 상단 반등을 시도했는데 볼벤 상단까지 갔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멈춰서 대기자금의 반발 매수세가 지지라인으로부터 들어오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자, 여기 이제 볼벤 하단에서 지지라인으로부터 들어왔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수급을 뒤집는 구조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올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죠. 자, 올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았던 겁니다. 1차까지 찍은 다음까지 그 뒤로는 이제 반등을 했지만요. 10시 38분에는 563, 565 라인은 계속 그 사이에서 매물대로서 지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탈된 이후에 상황과는 구분됩니다. 자, 이 자리를 현저하게 이탈했으면 공간이 열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개인들 콜로 완전히 집중화시키면서. 그러나 아직 지지 역할이 강한 모습이고 일봉상 빗각 라인과 겹쳐 있습니다. 아까 일봉 보셨죠? 그 다음 피보나치 50% 자리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체크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10시 42분이었죠? 정확히 고점이었습니다. 피보나치 50자리까지 갔다. 중국장이 개장하고 살짝 올라갔다가 내리꽂는 시간에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장 개장 후 상승 때 함께 반등했다가 내리꽂으면서 함께 밀리고 있습니다. 10시 55분 아직은 평년 평균보다 롤오버가 약합니다. 이 말은 매도 포지션을 쥔 외국인 금융투자가 아직은 12월물에서 승부를 더 보고 싶어하고 3월물로 넘기는 것을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매도 쪽에 힘이 더 실리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10시 56분에는 잠시 쉬던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다시 7천억을 돌파했고요. 달러 선물이 다시 오르면서 1470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1473.5원으로 끝났죠. 외국인 달러 선물 매수가 약 2800억 매수로 잡히고 있었는데 오늘 종가로 7575억이나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환율이 더 상승할 것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계단식으로 뚫릴 위험이 더 큰 수급 추이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11시 3분이니까 이때였죠. 그래서 시장의 결은 중요한데 1차 지지까지 가서 지지받고 돌아선 겁니다. 더 갈 수 있었으나
지지 반응에서 시장에 자금이 매수로 들어왔고 프로그램도 멈췄고 외국인 선물도 멈췄다라는 거죠. 시장의 변화, 수급 변화도 읽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후장으로 넘어가서 결국에는 오늘 3시 5분 1차 지지까지만 갔던 하루네요. 수급상 더 진행될 수도 있었으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의 특유의 제한적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567.5 위클리 콜을 개인들이 단독 매수를 하던 상황에서 3시 5분 이후로 개인들의 오타가 막 났네요. 급하게 쓰다 보니까 개인들의 위클리 콜 567.5를 모조리 외국인이 뺏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위클리 콜 옵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작업이 만들어지면서 급반등을 이어갔죠. 개인들은 위클리 567.5 콜을 하루 종일 물린 것을 전량 탈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위클리 567.5 차트를 보면요. 하루 종일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물타기 했던 것을, 자, 아침부터 하루 종일 물타기 했던 것을 거의 탈출하면서 외국인들은 뺏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합산, 이것도 오타죠. 누적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개인 위클리 콜 풋 밸런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도 양매수 균형을 만들면서 끝났죠. 3시 18분에는 외국인들이 기존 콜을 살리고 뺏어간 565 위클리 콜과 567.5 위클리 콜을 살리겠다라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막 방송을 하면서 라이브로 막 설명을 드리고 막 하면서 글을 같이 쓰다 보니까 가끔 오타가 이렇게 날 수가 있어요. 뭐 검토를 하고 올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실시간으로 그 시간대에 알맞게 계속 타이핑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오타가 날 수 있는데, 혹시나 오타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도 이제 모르고 그냥 엔터를 칠 수 있으니까 혹시나 오타가 너무 심해서 이 글이 무슨 말인지 알아볼 수 없다면 반드시 채팅, 라이브 방송에 접속하셔서 채팅창에 문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어쨌든 라이브 방송을 계속 하고 있으니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소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질문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고, 제가 발견하지 못한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오타가 아니더라도 뭔가 잘못 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뭐 쓰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뭐 글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라이브 마이크로 얘기를 하면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라이브 채팅을 좀 같이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금투가 종가에 얼마나 방어하느냐가 관건이죠. 3시 19분에 위클리 포지션 개인은 양방이었고요. 외국인은 상방, 금융투자는 상방에 손실 중이었고 콜매도가 많았죠. 3시 29분에는 결제 시에 금융투자가 어떻게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눌러보려고 하지만 상방 포지션을 늘린 외국인은 최대한 받아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눌려도 수익이 큰 상황이나 눌리는 것 자체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위클리 콜옵션 570은 살려주지 않는 선에서 외국인이 최대한 힘을 쓰면서 마감했습니다. 콜 수익은 100억 원 이상 추정되는 상태였는데요. 그보다 더 많은 콜 수익이 잡혔습니다. 외국인은 만기 때 또다시 같은 패턴으로 위클리 월요일 콜옵션 매수가 들어왔고요. 주 타겟은 572.5 위클리 콜옵션이고 570콜까지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또 내일 추적해야 되고요. 청산하는지 보유하는지 봐야겠죠. 자, 여기 들어온 거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570까지 들어온 거. 자, 이렇게 3컷 정도만 잘라서 살펴봤습니다. 자,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 피보나치 확장 적용한 거 업데이트해서 계속 보면요. 618, 599 지금 필요한 거 아니죠? 585 급등이 나오면 그 자리까지는 한번 점검이 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563에서 565 지금 계속 가장 치열한 자리죠. 12월 3일에 지지 체크했고 12월 4일에도 562.65로서 지지 체크했습니다. 550에서 551도 585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거래가 됐는데 585보다 더 중요한 자리로 파악됩니다. 요거는 12월 1일에 지지를 확인하면서 종료했고 그때의 종가는 553.4였고요. 그 뒤로 올라서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내려온다면 지지 역할을 충분히 다시 할 수 있겠고요. 중간에 555.5가 새로운 단기 매물대가 잠깐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량이
순간 많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체크를 해야 됩니다. 534, 536, 526 이거는 좀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밑에는 필요한 경우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고요. 자, 내려서 오늘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일 결제 진행 과정 중에 행사가별 수급 현황입니다. 2시 1분에 체크했고요. 3시 1분에 체크했는데 중요한 것은 개인들이 전체적으로 양매수를 가지고 있지만 마지막에 후반부에 567.5 위클리 콜이 원래 개인 단독 매수였는데 갑자기 3시 1분에 쓰고 3시 2분, 3분, 4분 지나갔는데 갑자기 3시 5분 이후에 개인들의 위클리 콜 567.5를 모조리 외국인이 뺏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결국에는 1.91로 동시효과 진입해서 2.25로 결제가 됐는데요. 이 옵션이 최저점이 2시 50분경에 0.11이었습니다. 14시 50분경에 0.11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약 20배가 넘나요? 10배, 1.1, 2.1, 20배가 넘었습니다. 그쵸? 최저가 대비 20배 이상이 올라가면서 끝났고 그게 개인들 걸 뺏어가고 외국인들이 장악해서 끌어올린 거죠. 그러면 그냥 버텼으면은 567.5의 개인들이 그냥 청산하지 않고 보유했으면은 다 수익 전환 크게 만들어 가지고 대박이 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그 개인들이 물량을 내놓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사지 않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끌어올리지 않겠죠. 결국에는 개인들이 털렸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자기들이 잡고 끝까지 끌어올렸고요. 개인들이 안 털리면 안 끌어올려 줄 겁니다. 결국에는 개인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건 대중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대중적인 개인이 아닌 우리들은 외국인 추적으로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추종을 잘 해야겠죠. 개인들 중에 일부잖아요. 아주 극히 일부니까 그런 연습을 좀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개인 양매수를 만들어서 양쪽 풀이 빼는 과정이었고 개인들이 주로 매수한 567.5부터 위로는 결제를 최대한 안되게 조절하는 시장이었으나 개인들 거 뺏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나 후반부에 개인들 물량을 뺏어가면서 끌어올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555, 560 내가 콜옵션을 최대한 좋은 가격에 결제시키는 과정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일 결과를 추정해보면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은 126억의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월요일 종가 위클리 콜 매수 물량이 대거 수익을 차지했습니다. 개인들은 36억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양매수 포지션의 손실이 양쪽으로 나타났고요. 금융투자는 86억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 월요일 종가 위클리 콜 매도 물량이 대거 손실을 차지했습니다. 이때 외국인과 서로 거래가 됐으니까.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62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52.2%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4,732억 매도했고요. 투신 선물은 종가에 3,000억 정도 매도가 잡혔습니다. 이틀 연속 매도네요. 외국인 선물은 12월물 매도 포지션이고요. 9월 만기 이후에 약 3조 4천억 정도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8,343억 매도가 나왔고요.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24조 6,016억이 잡혔습니다. 한국 주식을 직접 편입한 패시브 대형 ETF들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 그 비중에 맞게 자동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잡히는 거고요.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많았다는 것은 국내외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왔다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한국 증시 MSCI 신흥국 지수 비중이 9% 이하로 연초에 축소되었다가 12% 선으로 회복이 되었는데 비중이 축소될 때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많이 늘어났었죠. 이건 최근 1년이니까 그때의 시기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때 많이 늘어났던 겁니다. 많은 글로벌 펀드들은 MSCI 신흥국 지수를 벤치마크로 삼아 투자 비중을 정하고 있습니다. 단 MSCI 신흥국 지수 비중 축소는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누적된 여러가지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내년에는 JP모건 등이 코스피의 목표가를 5천으로 높이는 등 상방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한국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언급했기에 프로그램 비차익의 순매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 제시된 계획대로 진행될 때이며 이들 기관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전략을 변경하기도 하니 지속적으로 입장을 살펴야겠습니다. 환율은 12월물 달러 선물 기준 1473.5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7575억 원의 매수가 나왔습니다. 중기 추세 밑각 중기 추세가 여전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봉 거의 이제 바짝 붙었죠. 이제 돌파하기 직전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래로 1410원 저항대 뚫어서 지지, 1440원도 돌파 안착, 그 다음에 1470에서 80원 사이의 저항대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데 결국 1480원을 넘어가게 되면 연기금 동원, 환해치 등 구두 개입으로 방어했던 내용이 실제로 집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1500이고 1500 뚫리면 더 이제 위로 공간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1600원, 1700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9년 기록 자리가 또 그 다음 자리로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죠. 국채 쪽은 이제 12월 3일 10년물 국채 선물이 외국인들이 1조 4천억 정도 매도했었죠. 오늘 12월 4일은 5,360억 원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12월 4일 기준 채권 대차잔고 금액은 169조 5,846억 원으로 한 달 전 약 144조 원 대비 25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국내 채권형 펀드도 총 390개의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이 12월 2일 기준 104조 5,048억 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1조 3,408억 원 축소되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일본 은행이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높아지자 향후 국채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해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포지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리도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환율 상승 위험이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단기적인 조치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외국인은 원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코스피 200 선물과 현물 매도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율이 계속 우상향을 하던 시기에 이 채권 대차잔고 금액이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결국에는 원화 약세에 대응한 포지션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단기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게 은근히 쌓여왔다라는 겁니다. 여기 단기적인 조치라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차곡차곡 환율이 상승하는 쪽으로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뉴노멀이 되고 있었죠.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외국인은 원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코스피 200 선물과 현물 매도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누적적으로 반복되면 주의해야 할 신호가 됩니다. 변동성 지수 V코스피 지수는 3.27% 하락한 28.40으로 마감했고요. 여전히 옵션에 의해서 조금 높은 변동성 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382까지 내려왔네요. 이렇게 382까지 내려왔습니다. 제법 조정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반발 매수로 들어갈 확률이 점점 더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마녀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의 정의대로 30일을 기준으로 변동성 밴드를 설정해보면 현재 V코스피 지수를 유지한다라는 가정하에 약 22거래일 동안 위아래 8.4% 정도가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자, 선물 지수에다가 편의상 올려두면 현재 베이시스가 플러스 0.55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0.5 정도를 더하면 코스피 200 기준으로는 618.5가 상단이 되고요. 하단으로는 522.5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아직도 100포인트에 가까운 변동을 옵션의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죠. 언제까지? 지금으로부터 한 달, 거래일 수로는 22거래일 정도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 위아래 50포인트씩의 변동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이니까 변동성 지수가 충분히 내려올 때까지, 즉 진정이 될 때까지는 여전히 부담 요인이 커진 상태입니다. 물론 그 부담은 점점 줄어들곤 있으나 일정상 내마녀의 날을 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화, 수, 목, 특히 화수에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별일이 없이 잘 지나가고 상승할 수 있다면 매도 포지션을 주축으로 갖고 있는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선물을 스프레드 거래를 통해 롤오버 물량이 많아질 겁니다.
그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어떤 특징이 포착된다면 라이브 방송과 파생반 텔레그램에다가 정리해 드리도록 그 내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